사실은 우리 허리에 가장 중요한 게 디스크인데 한 번 상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나빠집니다. 아이의 척추 건강은 부모님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런다면 안녕하십니까. CM병원 척추외과 최병섭입니다. 3살 습관이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척추의 관리도 아기 때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또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평생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건강한 허리와 목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자세를 계속 유지함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허리 통증, 목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카시트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을 태우고 여행을 갈 때 카시트를 태울 수밖에 없죠. 애기들은 어떻게 됐든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비틀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카시트는 가장 짧은 시간 하는 게 좋고요. 허리 지지를 할 수 있는 카시트를 해줘야지 애기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특히 발이 떨어지게 카시트에 앉혀 놓으면 그건 허리에 굉장한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카시트에 앉히더라도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카시트를 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애기들은 엎드려 자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애기들을 고개를 이렇게 자주 돌아갈 수 있게끔 부모님들 억지로 해주시는 것보다는 장난감 같은 거를 위치를 바꾸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아가고 애기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누워있을 때 허리 하중을 1이라고 생각하면 서 있는 거를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 같은 경우는 8 정도까지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봐야죠. 학년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앉아있는 게 책상인데, 책상에 앉는 자세는 사실은 90도, 90도, 90도 이렇게 3, 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높이를 가슴 정도 오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의자가 팔이 90도 정도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게끔, 허리도 90도가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이렇게 딱 가서 의자 뒤쪽에 이렇게 부착될 수 있도록 앉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관절이나 무릎이 90도가 되게끔 해주고, 땅에 발이 닿아 있는 이런 자세는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적은 자세거든요. 이 목을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이게 또 거북목이 되겠죠.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면 공부하거나 학년기에 앉아 있으면서 허리 부담을 가장 줄여주는 자세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애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 중에 하나, 휴대폰 많이 보면 고개를 이렇게 내밀죠. 소위 말하는 거북목이라는 게 생기죠.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 목에 오는 하중이 4에서 5kg라 그러면 이렇게 한 30도만 내려가면 3배 정도 하중이 목에 더 간다. 60도만 굽히면 5배 이상의 하중이 목에 가기 때문에 목 근육이 당겨지면서 어깨 근육까지 아프면서 안 좋은 자세가 될 수 있겠죠. 또 많이 하는 거는 앉아가지고 애기들이 그냥 돌려가지고 물건을 잡는 이런 자세도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겠죠. 의자에 앉았다가 엉덩이를 쭉 내미는 이런 자세는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디스크를 많이 다치게 하거나 디스크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 자세입니다. 요즘 저희 외래 보면 되게 많은 게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측만증이 있거든요. 심하진 않지만 어깨 높이가 달라지고 골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자세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방을 매는 것보다는 사실은 양쪽으로 백팩을 매는 이런 걸 권장드리고요. 다리꼬기라든지 뭐 무릎 꿇는다든지 이건 뭐 골반이나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가 되겠죠. 한쪽 다리 들고 균형 잡기 운동을 해주는 것도 척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런다면 3-3 운동, 30분마다 일어나서 30초 동안 가슴을 펴고 이렇게 등을 뒤로 당겨 가지고 뒤에 견갑골이 이렇게 닿게끔 가슴과 등을 펴주는 이런 운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은요, 러닝이나 걷기나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피해야 될 거는 이제 허리를 뒤트는 운동들 있죠.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하키라든지 이렇게 축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린이들이 그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기 전에 워밍업 하고 난 이후에 쿨링업,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허리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팅이 많이 일어나는 운동들은 성장기에는 가급적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걷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걷는 운동을 하라 그러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세는 꼿꼿하게 세우고 시선은 한 정면 15도 정도 보면서 코어근을 이용해서 고든 자세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걷기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막 급하게 걷는 게 아니고 30분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 5분 정도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걸으시고요. 나머지 20분 동안은 2분은 빠르게, 2분은 천천히, 2분은 빠르게, 2분은 인터벌 형식으로 이렇게 걸으시고요. 마지막 5분
5분 정도는 또 쿨링 다운 시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내 몸의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걷기 운동에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순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허리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무작정 이렇게 경보해야지, 마라톤 해야지 이런 것들은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권유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척추 건강은 부모님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건강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허리가 안 아프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